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나무나라 네.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나무나라는 목조 건축을 전문 시공하는 회사이고요. 유럽형 통나무를 33년 동안 지어오고 있고, 시공팀이 33년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 직영으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기사님, 네. 통나무집이 네네. 춥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춥지는 않나요? 예전에 이 시공이 완벽하지 않고 미완성인 상태에는 춥다고들 하셨어요. 왜냐면 나무가 가진 그 함수율이 떨어지면서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시공 공법이 많이 달라지고 단열재 시험 성적서가 가등급, 그리고 또 창호의 시험 성적서가 1등급 창호를 사용을 해서 기밀성 및 단열성을 아주 우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목조 주택만의 그런 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목조주택만의 장점은 사계절 기후에 아주 안정적인 그 온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럼 구조는 한번 위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따라오세요. 기사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건축 박람회 때 그 건축주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진 미니어처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외관이에요. 외형적으로도 예쁜 집이지만 이 집에는 약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유럽형 통나무에만 있는 비밀이에요. 보시면 1층과 2층 사이 허리선에 이 노치 공법이라고 하는 2단 통나무가 오물정자로 짜여져 있는데, 이 공법은 유럽형 통나무에만 존재합니다. 이 유럽형 통나무는 여기에서 기둥이 빠져도 이게 이제 12.5m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이제 지진이나 이런 거가 왔을 때도 이게 이제 집이 위험할 확률이 없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예전 같아서는 이게 이제 이 올로치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가 통나무로 돼 있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세틀링 스페이스라서 좀 돌아가고 이런 단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춥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노치 공법의 포스트 앤 빔을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튼튼한 구조에 이거는 이제 뼈가 골조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 골조에 어떤 옷을 입힐까는 이제 건축주님과 제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외부에 입히는 옷은 외장재라 그래요. 이 외장재는 이제 보시면 이제 벽돌로 할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원목이나 이런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또 이거는 이제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종류거든요. 요런 수많은 것들의 소재를 콜라보해서 외장재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장재 중에 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이제 창호재예요. 이렇게 창호재는 LG 이중창, 이렇게 이제 미국의 날개가 달린 창, 이거는 이제 이건 시스템 창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독일창, 미국창,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이 창의 장점과 단점은 이 공기방이 많아야 단열성이 좋은 거고, 이 유리의 두께와 이 안에 되어 있는 충전재 가스, 이 가스가 어느 정도로 잘 빠져나가지 않게끔 창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좀 저렴한 거에서부터 고가 라인까지 이 이제 집에 옷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달라지는 거고, 이 실내 부분이에요. 이 실내를 꾸미는 데에는 또 이제 안에 단열재를 넣은 다음에 그 단열재 안에다가 이제 합판과 석고를 쳐서 기밀성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방음이 필요한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들이 이제 콜라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인테리어 소재들이 또 안에다가 들어가서
멋지게 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아트월이나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일이나 안 그러면은 인테리어 판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원목마루예요. 원목마루 회사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목마루도 강화마루부터 초호화 원목마루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도배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코디네이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런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으시다, 어떻게 짓고 싶은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러 내려갈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계획이에요. 내가 언제쯤 은퇴를 해서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지 선정이에요. 내가 주거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 토지를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그 토지를 구입을 하실 때에는 그 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짓지 못하는지는 그 해당 지역의 건축사 사무소에 한번 통화를 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무조건 땅만 구입하셨다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집을 짓고 싶어서 어느 건축주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작은 평수에 한 뭐 70평, 100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도시 외 지역에 한 200평 정도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니멈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바닥 면적의 20%를 건축 면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0평이다. 그러면 40평의 바닥 면적을 앉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이제 뭐 40%, 60%, 80%까지도 건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70평을 샀다 하면은 뭐 60평, 50평도 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내가 아담한 전원주택을 계획 중이다 하실 때에는 작게는 100평에서 250평 사이를 흔히들 구입을 하시고요. 내가 뭐 농업은 아니어도 전원 생활에 텃밭이나 뭐 과일나무 이런 것들을 좀 심으시겠다 그러면 300평, 500평 뭐 내가 좀 농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1000평 정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기호에 맞춰서, 토지비가 비싼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넓은 땅을 사시지는 거의 않으시더라고요. 도시지역의 토지는 사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집 짓고 마당 조금 하실 정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시게 돼요. 일단은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공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공상담은 내가 구입한 토지에 몇 평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내가 필요한 공간은 몇 평형인지, 내가 갖고 싶은 집은 어떤 모양인지, 요렇게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그거를 체계화를 시키는 게 도면이에요. 건축도면. 건축도면을 이제 저와 상의를 하셔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공간, 바닥 공간을 하는 거는 평면도라고 하고요. 내가 짓고 싶은 집의 외형, 예쁜 외형의 공간은 이제 그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라고 하는 도면들이에요. 이런 도면들을 사실은 평면 상태에서는 건축주님들이 잘 보시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3D로
보기 좋게 그 내가 원하는 집의 모형이나 색감이나 그리고 추가하고 싶으신 그 외부의 토목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3D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죠. 저희 회사는 상담 단계에서 3D 도면을 작성을 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 브리핑을 하면서 3D 도면이 나오게 되면 나 외장재는 뭘로 할 것인가, 또 창호재는 뭘로 할 것인가, 지붕재는 뭘로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건축 소재들을 특정하게 돼요. 그 건축 소재들이 특정이 돼야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단가들이 세부 항목별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세부 항목별로 건축 단가들이 나오게 되면 모든 공정을 다 합산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특정이 돼요. 그러면 건축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쯤 건축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기간 동안의 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건축 계약서 내에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그 소재까지 어느 회사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것까지가 다 건축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집을 이제 짓기로 결정이 돼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 집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집 짓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집만 딱 착공을 해서 계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겨울에는 또 기초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3달에서 4달, 그리고 이제 유럽형 통나무 같은 경우에는 4달에서 6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짓고 싶은 3월이다, 5월이다 해서 그때 딱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공회사는 그거 하나만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전 단계에 다른 고객님 댁도 짓고 그 고객님 댁이 또 마무리가 돼야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 기간은 착공해서 3달, 4달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마음적으로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엔 토목공사인데요. 내가 땅을 샀는데 땅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그리고 그 땅의 그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외부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임야를 구입을 했을 때는 이제 산지 전용을 해서 터파기를 할 때 그 집짓기 터 다짐 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절토나 안 그러면은 이제 복토 이런 것들을 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토목공사가 수반이 되어지게 되는데, 작은 토목공사는 저희 회사가 직영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목공사도 3,000평 이상이 되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큰 회사들이 시공을 해주고 저희가 목조 건축만 시공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본공사에 들어갔을 때 제 유튜브에 간간히 제가 시공하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골조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평당 단가도 달라지고 구조의 안정성도 달라져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목조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x6 방식, 2x8 방식, 그리고 그 유럽형 통나무 골조 중목 구조 방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이런 중목 구조 방식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문제다, 이런 분들을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경량 목조, 미국식 목조 주택에 그 중목 구조를 콜라보레이션 하는 제품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유튜브 한번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짓기가 이제 골조가 다 완성이 되고 외장재까지 붙었다. 그러면 인테리어 마감이에요. 인테리어에는 이제 첫째로 이제 타일 공사, 그리고 도배 공사, 그리고 조명 공사, 싱크대 및 가구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도 건축주님이 사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화장실 대리석이나 타일 공사할 때는 사실 하나하나만 보려면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얘도 예뻐요. 근데 그거를 조합했을 때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흔히들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컨셉을 정하신 다음에 타일을 고르시는 게 실수 없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배공사인데요. 도배공사는 제가 이제 색감이 강한 컬러들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목조주택에는 사실 색감이 강한 것보다는 약간 색감이 좀 약해서 그 목조가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도 건축주님이 나는 바다색을 좋아해요 이러면 바다색을 해드립니다. 그 조화로움을 제가 이제 상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집짓기를 할 때 하시고 싶은 공정이나 하시고 싶은 디자인이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이제 예쁘게 다 지어졌다면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외장 마감의 데크 공사나 이제 정자, 주차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집도 한번 꾸미실 때 같이 꾸미시는 게 좋거든요. 따로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는 중에 소재나 색감이 맞지 않으면 또 집의 그 아름다운 외관을 또 망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실 때 같이 하시면 경비 절감과 함께 디자인까지도 같이 예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면 저한테 일찍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면 기획에서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목조집이다 그러면 목조집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는 목조주택을 지었는데 얼마더라, 좀 싼 집이 있고, 어디는 목조주택을 지었는데 얼마던데,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목조주택은 사실 구조에서 주는 가격 차이도 있지만 인테리어에서 주는 가격 차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하면 집이 사실 2x6 구조라고 그래서 벽체 구조가 한 25cm 정도 나오는 집이 있고요. 2x8이라 그래서 벽체 구조가 한 30cm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외장재, 내장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두께가 틀려지는데, 그 두께를 비롯해서 이제 안에 붙이는, 겉에 붙이는 살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골조 부분에서도 구조가 2x6로 갈 것이냐 2x8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목 구조에 가면은 나무를 가지고 기둥과 보가 있는 구조를 짓는 게 중목 구조예요. 이 기둥과 보가 있는 중목 구조도 15 곱하기 15, 20 곱하기 20, 25 곱하기 25 이렇게 나무의 종류와 사이즈에 따라서 집이 전체적으로 틀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주님이 좀 아셔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고객님 중에 제가 중목구조로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 경량목조나 똑같은데 중목구조가 돈만 비싸다더라. 사실은 아무 일 없을 때는 사실 중목구조나 경량목조나 구분하기가 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목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내진구조 설계라 그래서 집이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집이 갖는 구조적인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화기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건축주님들이 내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인가, 내가 예산이 여유로우니까 조금 더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집을 가질 것인가의 판단은 건축주님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나무의 그 느낌이, 자연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환경적인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조는 경량 목조를 하되 내가 눈에 보이는 일부분을 원목을 사용을 해서 중목 구조의 느낌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건축주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오랜 세월 맥을 이어온 이 유럽형 통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럽형 통나무는 노치라 그래서 이 원통형 나무의 내피와 외피를 이용을 해서 짓는 집인데, 이제 나무의 두께죠. 30파이 정도, 30파이, 40파이 정도의 원목을 외형의 나뭇결을 살려서 가공을 해서 못 없이 이렇게 이제 그 가로 세로를 노치 공법으로 따서 이 나무의 통 원목이 12.5m가 반듯하게 이어지는 우물정자로 시공이 되는 노치 공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나무나라만 시공을 하고 있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날 또는 시공회사가 착공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착공을 하게 되죠. 착공에 앞서서 시공 계약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게 돼요. 사실은 건축 계약을 함과 동시에 건축 허가가 같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계세요. 그리고 내가 허가까지 다 맡았는데 시공회사를 찾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저희 나무나라를 찾으시면 제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상담을 해서 건축 허가와 신고를 득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21개 공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초 토목, 그리고 이제 기초 바닥 공사, 그리고 골조 공사, 외부 마감 공사, 내부 마감 공사, 요렇게 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21개 공정인데, 이 21개 공정은 사실상 건축주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거나 또 때로는 아주 옛날의 건축물을 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짓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도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많은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조주택도 예전의 목조주택과 요즘 현재의 목조주택은 외장재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유행을 탄다고 그러죠. 요즘 대세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 이제 대세인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코플렉스나 세라믹 사이딩이나 안 그러면 메탈 사이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콜라보해서 집을 짓는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객님을 잘 이해시키고 시공팀한테 요렇게 시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제가 우리 고객님 편에 서서 계속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짓기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 회사가 계획해서 시공까지 이루어진 어떤 현장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